네, 새 파일 하나 만들까요? 여러분들 컬앱 그 폴더에서 컬앱 노트북, 주피터 노트북 파일을 새로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이름 먼저 바꿀게요. 파일 이름은 우리 머신러닝 3번. 우리가 할 내용이 훈련시키는 내용, 테스트하는 내용, 그다음에 특성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것들을 한꺼번에 다루려고 합니다. 훈련, 트레인, 테스트, 스케일링. 트레인, 테스트, 스케일링. 그리고 연결을 먼저 할게요. 연결 먼저 하고 연결되는 사이에 일단 먼저 우리가 오늘 공부할 내용들을 먼저 정리를 먼저 좀 할게요. 음. 훈련 셋과 그다음에 테스트 셋을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어, 공부를 할 거고 그다음에 분류를 할 때 분류 머신러닝 모델, 분류 모델의 그 평가 지표라고 하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러니까 평가를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정확도라고 하는 걸로 평가를 내려요. 그러니까 뭐 100개 중에 몇 개를 맞췄느냐, 100개 중에 100개를 다 맞추느냐, 100개 중에 99개를 맞췄느냐, 이게 정확도예요. 그게 가장 일반적인 평가 지표이기는 하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평가 지표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한 개념과 떻게 계산하는지 어떤 메서드들이 있는지를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특성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넘파이를 하면서 제가 표준화, 정규화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 설명을 드렸죠. 네, 그거예요. 근데 사이클 런에 우리가 넘파이를 할 때는 우리가 표준화 공식을 직접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배열의 값들을 변경을 했었고 그다음에 표준화 정규화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식을 직접 만들었었는데 사이클 런 그 모듈을 사용을 하시면은요 그런 일들을 자동으로 해줄 수 있는 클래스 함수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들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말씀을 드릴 거고요.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나누시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순차, 추출. 그러니까 어, 순서대로 추출한다. 영어로는 sequential sampling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데이터셋이 있으면 데이터셋에서 앞에서 몇 개, 뒤에서 몇 개, 이렇게 그냥 순서대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순서대로 나눠버리는 거. 이런 걸 sequential sampling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미 추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랜덤 샘플링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막 섞는 거예요. 데이터셋을 이렇게 막 섞어서 섞은 다음에 100개, 50개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게 이미 추출이고요. 그 다음에 층화 추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말름 좀 어렵죠. stratified sampling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 어제 두 가지 데이터셋을 다뤘었었는데 두 가지 데이터셋을 다뤘었었는데 첫 번째가 그 물고기였죠. 물고기에서 도미하고 빙어 두 가지만 봤어요. 그죠? 근데 두 개가 비율이 비슷했나요? 뭐 50대 50 이렇게 섞여 있었던 게 아니라 도미가 빙어보다 거의 두 배 이상 많았죠. 근데 랜덤하게 섞어서 이렇게 뽑아내게 되면 생기는 문제점은 뭐냐면 아무리 랜덤하게 잘 섞는다고 하더라도 그 도미와 빙어의 비율이 서로 다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셋을 쪼개고 싶은 거예요. 훈련시킬 때 사용할 데이터셋과 테스트할 때 사용할 데이터셋으로 쪼개고 싶은 건데, 쪼개고 싶은 건데,
원래 데이터셋에는 도미와 빙어의 비율이 2대 1이었지만 요 훈련셋 안에서는 1대 1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테스트 셋에서만 뭐 3대 1, 뭐 이렇게 나눠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랜덤하게 섞어버리면. 어떤 결과 나올지 예측할 수가 없는 거죠. 어, 그래서, 층화 추출이라고 하는 거는요. 랜덤하게 섞이는 석대, 랜덤하게 섞이는 석대, 그 원본이 가지고 있는 그 비율을 유지하도록 뽑아주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전체 데이터, 우리 아이리스를 가지고 할까요? 아이리스를 가지고 하면 세토사가 50개가 있었고, 세토사가 아닌 게 100개가 있었죠. 그죠? 그러면 이 안에서 랜덤하게, 비율이 2대 1이잖아요. 비율이 2대 1이니까, 요 50개의 2대 1이면 얼마인가요? 3분의 2니까, 15개, 15개랑 35개 이렇게 하면 되려나요? 그럼 2대 1 정도가 되려나? 네. 3, 5, 15. 대략. 뭐, 그래서, 요 세토사 안에서 뭐, 30개, 20개, 뭐, 요런 정도 비율로 뽑아내고, 그 다음에 세토사가 아닌 것 중에서 뭐, 70개, 30개, 뭐, 요런 정도 비율이 딱 맞진 않네요. 요런 식으로 뽑아내서, 이쪽에서 100개, 이쪽에서 50개. 그러면 7대 3 비율, 3대 2 비율, 뭐,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게 그게 층화 추출이에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랜덤하게 섞어버리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랜덤하게 섞어버리는 게 아니라 클래스별로 랜덤하게 섞고 클래스별로 랜덤하게 섞어서 거기서 일정 비율이 유지가 되게끔 그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나누시는 그런 방법이 층화 추출이에요. 어떤 게 가장 좋을까요? 보통 대부분 하는 게 층화 추출입니다. 네. 순차 추출은 시퀀셜 샘플링은요 문제점이 많아요. 어떤 문제점들이 많냐, 데이터셋이 랜덤하게 섞여 있으면 가장 간단한 게 순차 추출이어서 얘도 적당해요. 자, 근데 우리 어제 그 물고기 셋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이리스도 그렇고요. 오늘 아침에 봤었던 그 물고기 세트가 딱 그 정렬이 되어져 있지 않았었나요? 그죠? 물고기 종류별로. 위에서 어, 도미들만 쭉 나오고 그다음 아래쪽에 빙어들만 쭉 나오고 정렬이 되어져 있었죠. 아이리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죠? 세토사만 쭉 정렬이 되어져 있었고 그다음에 벌시컬러가 쭉 나오고 그다음에 버지니까 쭉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훈련 세트와 테스트 셋을 순차적으로 나눠버리면 물고기들 중에서 도미만 훈련이 되고 빙어는 훈련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모델이 도미만 알고 있는 거예요. 물고기 이름은 도미만 알고 있는 거죠. 빙어라고 하는 이름을 모르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예측값도 무조건 뭐라고만 내놓을까요? 도미라고만 내놓게 될 거란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 훈련셋이 이렇게 섞여 있지 않고, 랜덤하게 섞여 있지 않고, 정렬이 되어져 있는 경우는 순차 추출은 굉장히 안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랜덤하게 섞은 다음에 뽑자가 두 번째로 사용하는 방법이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랜덤 추출은 그 클래스들이 비율이 비슷할 때, 뭐 예를 들면 물고기 두 개가 50대 50의 비율로 섞여 있을 때, 붓꽃이, 붓꽃의 종류들이 50대 50으로 섞여 있을 때, 이럴 때에는 이미 추출을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비율이 일정하지 않으면, 뭐 예를 들어서 뭐 3대 1, 뭐 이런 식으로 비율이 있으면 랜덤하게 샘플링을 했을 때, 랜덤하게 이렇게 훈련 세트들을 이렇게 뽑아냈을 때, 훈련 세트에서는 우연찮게도 뭐 도미만 들어있을 수도 있겠죠. 우연히 그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그 모델이 알고 있는 데이터와 그다음에 테스트할 때 사용하는 그런 데이터들이
차이가 있게 돼서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면 그 정확도 같은 것들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칭화 추출이라고 하는 게 나온 겁니다. 계층별로, 그러니까 클래스별로, 계층별로 비율을 유지하면서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나누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로만 설명드렸던 그런 부분들 코드를 만들면서 다시 한번 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분류를 할 때 그 평가 지표를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매트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매트릭. 복수형은 매트릭스고요. 매트릭스고. 그러니까 매트릭 그러면 뭔가 평가를 할 때 사용하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가를 할 때 사용하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분류를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정확도. 영어로는 accuracy. 근데 정확도만 사용하지는 않아요. 정밀도라고 하는 것도 사용합니다. precision. 그 다음에 재현율이라고 하는 것도 사용을 해요. recall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그 다음에 F1 스코어라고 하는 게 있어요. F1 스코어. 이렇게 쓰죠. 그래서 주로 그 분류를 하는 거. A다, B다, 돔이다, 빙어다, 아이리스다, 세토사다, 벌시컬러다 이렇게 분류를 하는 모델들에서 그 모델이 얼마나 정확하냐, 얼마나 좋은 점수냐, 이게 점수를 주는 방법이에요. 점수를 주는 방법들이 accuracy, precision, recall, 그리고 F1 score, F1 점수죠. F1 점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네들은 계산하는 공식들이 있어요. 정확도는 알겠죠? 전체 샘플들 중에서 정확히 맞힌 거의 개수. 어, 그게 정확도예요. 10개 중에 9개를 맞췄으면 90%, 10개 중에 5개밖에 못 맞췄으면 50%. 그게 정확도예요. 그래서 정확도는 0에서부터 1.0까지 숫자로 나타내고요. 다른 정밀도, 재현율, F1 스코어도 전부 마찬가지로 0에서 1까지 숫자들로 평가를 내립니다. 1에 가까울수록 좋은 거고요. 0에 가까울수록 안 좋은 거겠죠. 계산하는 공식들은 어, 이따가 코드를 만들면서 그때 얘네들의 의미도 설명을 드리고요. 어, 뭐 정밀도는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 게 좋은지 그런 의미들도 설명을 드리고 계산하는 방법도 밑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특성 스케일링은 피처 스케일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특성들, 다시 얘기해서 그 2차원 배열, 2차원 배열에 있는 숫자들을 다른 값으로 변환을 하는 거예요. 변환을 하는 거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표준화, 그 다음에 정규화.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어, 이것도 그 저희가 넘파이 배열에서 우리가 직접 공식을 만들어서 사용을 했었지만 그 사이클런 패키지가 가지고 있는 패키지에서 제공되어지는 그 클래스와 메서드를 이용해서 얘네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다룰 내용들이 이런 거예요.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나누고 그 다음에 특성들을 스케일링해서 분류 모델들을 평가를 내려보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할 겁니다. 네, 정리되셨죠? 자, 필요한 것들을 임포트를 먼저 좀 할게요. 임포트들을 쭉 한번 먼저 그냥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넘파이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판다스도 필요할 수 있어요. 판다스 사용할 거고. 뭐 그래프 그리려면 당연히 매트플롯, 파이플럿 필요하겠죠. 뭐 그리고 뭐 C본으로 조금 더 편리하게 그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요거 네 가지. 그래서 그 데이터 분석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것들 가지고 왔고요. 자, 그 다음에 머신러닝 모델이에요. 머신러닝 모델은 우리 scikit-learn.
패키지, 사이클런 이렇게 패키지 이름 보이죠? KNN은 그 N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네이버잖아요. 네이버, 이웃. 그래서 네이버스, 모듈 이름이 네이버스, 이웃이에요. 이웃. 여기에 무슨 클래스가 있냐면 K 네이버로 시작하는 클래스들이 있어요. 이게 네이버스라고 하는 모듈이 가지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나중에 사용해 보겠지만 리그레서 이거는 회귀 숫자를 예측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클래시파이어가 클래스들을 분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돔이냐 빙어냐 이렇게 생선의 종류를 분류하는 거, 아이리스 꽃의 종류들을 분류하는 거. 이게 클래시파이어예요. 그래서 분류기라고 되어 있어요. 분류기. 클래시파이어를 우리말로 옮기자면 분류기. 그다음에 앞쪽에 있는 거는 그 알고리즘 이름. K계에 가장 가까운 이웃들을 사용한 분류기란 뜻이고요. 네, 그래서 얘는 우리가 머신러닝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델.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분리를 해주는 그런 함수가 있어요. 그것도 scikit-learn 패키지 안에 아마 모델 셀렉션이라고 하는 모듈이 있을 거고요. 하위 모듈이 있을 거고, 여기에 함수 중에서 train, test, split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건 함수 이름이에요. 이거는 훈련셋과 테스트 셋을 분리해주는 스플릿이 자르다죠. 훈련셋과 테스트 셋을 분리해주는 함수 이름입니다. 이 scikit-learn 패키지는요, 클래스 이름들은 이렇게 대문자, 그리고 단어들마다 대문자. 그러니까 그 카멜 표기법으로 만들어졌어요. 대문자, 소문자, 이렇게 약타등처럼 생겼죠? 그래서 카멜 표기법으로 클래스 이름들 만들어져 있고요. 함수 이름들은 스네이크 표기법으로 되어 있어요. 뱀처럼 생겼죠? 구글, 구글, 이렇게. 그래서 언더스코어를 붙여서 만들어져 있어요. 함수 이름들은. 그래서 클래스냐, 함수냐, 이름만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이름만 보시면. 자, 그 다음에 우리 평가지표, 위쪽에 평가지표들이 있었죠. 요 하나 가지고서 순차 추출도 할 수 있고요. 임의 추출도 할 수 있고, 층화 추출도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고. 평가지표가 있었는데, 평가지표는요, scikit-learn 패키지 안에 매트릭스, 이게 모듈 이름이에요. 평가 지표라고 하는 게 모듈 이름이고요. 여기에서 평가 지표들을 계산해주는 그런 함수들이 있어요. 정확도는 accuracy score, 이게 정확도고요. 정밀도는 precision score, 그 다음에 재현율은 recall score, 그 다음에 F1 score, 이런 식으로 그 평가 지표의 이름대로 그 함수 이름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임포트 하실 때 같은 그 모듈 안에 있으면은요, 같은 모듈 안에 있는 여러 개의 함수 이름들을 한꺼번에 가져오실 때에는 함수 이름들과 함수 이름들을 쉼표로만 구분하셔도 돼요. 쉼표로만 구분하셔도 됩니다. 이것 말고도 저희가 몇 가지를 더 사용을 할 건데, 사이클 러닝, 매트릭스, 물론 이 뒤쪽에다가 쉼표 하시고 더 연결하셔도 돼요. 근데 한 줄에 다 안 보여가지고 그냥 좀 나눈 것뿐이에요. 어,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리포트는 보고서죠. 그러니까 분류를 한 결과 보고서를 출력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함수고요. 그 다음에 컨퓨전 매트릭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말로 뭐 여러 가지로 옮겨요. 어. 컨퓨전이 혼란하다, 혼동된다, 뭐 그런 뜻이잖아요. 정말 말 그대로 이거 그 배열 만들어 보면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스러운 배열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요거 뭔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 두 개는 전부 다 그 평가 지표들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평가 지표들. 밑에도 평가 지표에 관련된 겁니다. 한 줄에다가 다 쓸 수 있었는데 그냥 길어서 좀 나눠준 것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특성 스케일링 할 거라 그랬죠. 특성 스케일링 할 거고요. 특성 스케일링은 전처리에 있어요. 전처리. 프리 프로세싱.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냐면 스탠다드 스케일러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민 맥스 스케일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가 표준화를 해주는 거고요. 얘가 정규화를 해주는 거. 그리고 이름이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 소문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얘네들 클래스란 얘기예요. 클래스. 그러니까 클래스니까 먼저 생성자를 먼저 호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변환기라고 부르는데 특성 스케일링을 해주는 변환기들이에요. 네. 아마 우리 수업 시간에 이 정도 사용을 할 겁니다. 이 정도. 실행. 어, 일일이 그 전부 다 하나씩 다 타이핑 하실 필요 없으세요? 그 추천 네임들, 이름들을 보여주죠. 그래서 거기서 선택해서 사용을 하세요. 그래야 코딩도 빨라지고, 그리고 오타 없이, 이거 오타 있으면 인풋 안 되겠죠. 오타 없이 우리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을 할 거고, 첫 번째 데이터셋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데이터셋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셋은 우리 생성, 일단은 어제 했었던 그 도미와 빙어를 구분하는 피쉬 데이터 셋을 가지고서요. 피쉬 데이터 셋을 가지고서 도미가 그림이었던 것 같고, 그다음 빙어가 스멜트였던 것 같아요. 도미와 빙어를 분류하는 이렇게 데이터셋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GitHub 들어가 볼까요? 제 GitHub 들어가 보시고 여기 데이터셋에 어저께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여기에 pc.csv가 있고요. 여기 경로 복사하셔가지고 경로 복사하셔서 여기다가 변수 이름 만드시면 되겠죠. 파일 패스 이렇게 그 다음에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야 되겠죠? CSV 파일이 있으니까 데이터 프레임 만들어야 되겠죠? 피쉬 어, pandas.read CSV 하시면 되겠죠? 여기에 파일 패스만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데이터 프레임 만들어졌죠. 어제 했었던 거니까 조금 빠르게 진행해도 되겠죠. PC는 데이터 프레임이요. 데이터 프레임이고 우리가 조금 좀 자르더라도 모양을 보면서 자르면 좋으니까 헤드를 보세요. 스페시스, 웨이트, 랭스 다 이렇게 있었어요. 그죠? 자, 우리가 어제 어떻게 만들었었냐면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웨이트하고 랭스 이렇게 사용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를 Y, 레이블, 타겟 배열, 레이블로 만들었고 이 2차원 배열을 특성 배열로 만들었어요. 근데 전체를 다 사용한 건 아니었죠. 전체를 다 사용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브림과 그 스멜트 두 가지 종류만 선택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어, 바로 DF라고 할까요? DF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해서 PC에서 로케이션으로 하시면 돼요.
행과 열을 다 하실 때에는 로케이션으로 하시면 되고요. 피쉬의 어종이 스피시즈죠. 여기 컬럼 이름 보시면 어종이 어떤 값들 안에 있다라고 할 때 is in 이렇게 쓰시면 되죠. is in. 자, 어떤 값들이냐면 우리가 할 거는 브림 하고요. 그다음에 스멜트 이렇게 두 가지만 선택을 할 거예요. 자, 이거는 불리언 인덱싱이죠. 불리언 인덱싱이니까 행들을 찾아주겠죠. 행들을 찾아줄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모든 컬럼을 다 사용할 게 아니니까 컬럼 이름들을 다시 리스트로 주시면 돼요. 우리가 사용할 거는 스피시즈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웨이트 무게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랭스 길이를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역시 이제 얘가 줄어들었겠죠? 이렇게. 아마 개수도 줄어들어 있을 거예요. 요거 그냥 이렇게 출력하시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죠? 중간에 점점점이 없죠. 그냥 다 출력이 되죠. 이거는 뭐냐면 여기에 데이터 프레임의 그 최대 출력 개수가 10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 이거 얘가 다 출력이 되는 거 보면 한 50개는 출력이 되는 것 같아요. 보시면 브림, 위쪽에 브림이 쭉 정리가 되어져 있죠. 아래쪽에 스멜트가 쭉 정리가 되어져 있어요. 그죠? 네.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가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봤고, 그리고 잘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도 살펴봤어요. 살펴봤고, 만약에 앞, 뒤를 다 보는데 중간에 몇 개만 잘라서 보고 싶으시면, 그, 옵션 중에서 판다스의 옵션이 있다고 그랬죠. 또 기억이 안 나네요. 옵션즈였나? 자, 옵션즈,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일 것 같고, 맥스, 그쵸. 맥스 로우즈. 얘를 10개로 세팅하겠다라고 하신 다음에,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을 다시 한번 출력해 보시면, 이렇게 하면 10개가 넘는 것들은, 행의 개수가 10개가 넘는 것들은 점점점으로 보여버립니다. 점점점으로 바꿔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49개가 있다고 하는군요. 49개가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3개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이제 우리 특성 배열, 이제 저렇게 데이터 프레임이 있으니까, 이제 특성 배열, 2차원 배열을 만드시면 되고요. 2차원 배열은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 2개 선택하시면 되죠. 웨이트 선택하시면 되죠. 그리고 랭스 선택하시면 되죠. 웨이트와 랭스 선택하시고 여기에 밸류스 2차원 배열이 되어야 돼요. 그죠? 확인 한번 해볼까요? 너무 많으니까 앞에서 5개, 컬럼은 전부 다. 행은 앞에서 5개, 컬럼은 가지고 있는 컬럼 전부 다. 이렇게 하면 2차원 배열인 거. 맞죠? 여기 있는 숫자들은 여기 있는 숫자들하고 같아야 돼요. 이 순서여야 됩니다.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타겟 배열, 레이블이에요. 타겟 배열, 레이블입니다. 네, 훈련시키기 전 레이블. 소분자 Y로 할 거고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 하나만 선택하시면 되죠. species. 그죠? 네. 얘는 뭐 몇 개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출력하시면, 요렇게 보이는. 아, 다시. 여기도 이걸 그대로 사용할 게 아니라, values. 죄송해요. 배열로 사용할 겁니다. 배열로. values. 그리고 Y를 해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49개가 있을 거예요. 근데 쭉 values를 보니까 정렬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실 수 있으시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데이터셋 준비까지 했고요. 이제 다음 단계가 훈련셋과 훈련셋,
훈련 세트, 훈련 셋, 테스트 셋, 분리를 할 거예요. 세 가지 방법을 저희가 다 해볼 예정입니다. 자,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할까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35분에 저희 여기서부터는 3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